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 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소식입니다. 글로벌 확진자 누계 1144만 3969명, 사망자 누계 53만 4228명. 영국 확진자 누계 28만 6931명, 사망자 누계 4만 4305명. 위의 통계는 영국 표준시각 오전 오늘 6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영국에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1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런던 단신입니다. 영국에서 화웨이 5G 네트워크 설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 CIA 충고에도 불구, 지난 정부 NSC 비밀회의에서 장관들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메이 수상의 압력으로 사업 승인을 내어주자, 게리슨 국방장관이 이 사실을 신문에 흘려 비밀 누설의 항명이란 이유로 보수당 내에서 전도 유망한 국방장관을 실각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화웨이는 정식 계약을 정부와 맺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리스크를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미리 시설을 시작했었습니다. 화웨이의 중공정보국과의 연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자 보리스 수상은 금년 1월, 군사시설과 정부 관련 시설을 제외한 지역에만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아서 화웨이가 수락함으로써 그렇게 문제가 가라앉는가 싶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국 정부는 중공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드디어 오늘 보리스 수상은 화웨이 5G 사업을 영국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같이 사업을 전개하던 보다폰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가 인권유린에 연루된 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금지 및 자산 동결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일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 FT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브렉시트 이후의 자율적인 제재 정책에 따라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된 최초의 외국 시민을 6일 지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2012년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을 통해 러시아, 사우디, 북한의 개인을 제재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법은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을 추적하다가 2009년 구치소에서 고문으로 숨진 러시아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마그니츠키 사망에 연루된 러시아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도 금지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전 세계의 인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9월 라브 장관은 유럽연합, EU, 을 탈퇴한 후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북 북한 인권가 박지현 씨와 보수당 스톡포트시 보수당 구의원 후보자인 조국성, 영국명 티모티 조 씨가 공동으로 마스크 7,000장을 7개 케어홈에 기증한 사실이 오늘 영국 BBC 방송의 뉴스로 방영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영국 보수당 3선 의원으로 하원 북한인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피오나 브루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기도 한 조국성 씨의 어려웠던 북한 생활과 박지현 씨의 생활이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방송 제목 끝에 유튜브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내용을 간추려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가 안보와 인권 문제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대북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위원회는 2일 갱신한 7월 대북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1975년 헬싱키 협약에 착안한 미북 합의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미루고 국제적 감시와 조사를 받는 핵무기와 미사일 동결, 그리고 투명성 증진과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북한 종교 자유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 경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일련의 원칙을 문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한반도 현 상황이 비정통적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안보 관련 협상에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는 색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접근법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국제적인 종교 자유를 우선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북 간 헬싱키 스타일 합의는 양측이 유연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기반자들은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최소한 안보 관련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내 보다 심오한 개혁 촉진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도 그리고 민주화도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을 국제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는 종교자유 위반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아닌 기존 제한을 연장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자유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내 종교자유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 경신은 현재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양산하지 못했고 북한 관리의 신뢰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